지난 1년간 자영업자가 13만 명 가까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전년도 감소폭의 5배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큽니다. 손님은 끊겼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지금 가장 힘든 이유로 임대료를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벌어지는 마당에 서울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일부 점포의 임대료를 6.4% 올리겠다고 상인들에게 통보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달에 사전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외국인 상인과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이용객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이어트 손님들을 저희가 지금 근 9개월, 8, 9개월 동안 지금 손님 얼굴을 못 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90% 가까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이 쇼핑몰의 매장은 총 340개입니다. 올해 1월에는 모두 차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0곳 넘게 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이곳 상인들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38%. 사전 설명 없는 기습적인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도 없이 이런 안내문 한 장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다는 거죠. 상인들이 모인 소셜미디어 단톡방입니다. 전화는커녕 공문도 내리지 않았고 임대료 고지서만 보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현장에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습니다. 말이 아예 안 되죠. 지금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하루에 뭐 게시를 하고 가냐 마냐, 한 장 팔고 가냐 마냐. 이제 4년, 5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오른 적이 없다가 왜 하필이면 이런 시국에 그게 올라서 왜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느냐. 사람 자체가 안 다니니까 거의 좀비 마을 같지 않아요? 서울시는 원칙대로 법대로 인상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유재산은 이제 공시지가 기반에서 자기 사무가 오르거든요. 근데 이 공시지가 자기는 오래 확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서울시는 이걸 이제 모르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임대료도 올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공공 부분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민간 기업들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의무 이런 걸 망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재난에 대처한다고 보기 힘든 서울시의 행정은 또 있습니다. 올해 2월 당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는다고 발표합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6개월 기한이 끝났다며 임대료를 원상복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6.38% 인상을 통보받은 상인 이모 씨는 2배 이상으로 임대료가 오른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합니다. 저도 구매 20여 년 가까이 하면서 바닥을 폐업적으로 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운을 시켜주시면. 동대문 DDP 쇼핑몰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하 상가는 규모가 커서 타격을 받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상가는 또 있습니다. 네, 620개 점포가 있는 이곳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 상가인데요. 평소 같았으면 통로에 손님들이 꽉 차 있을 텐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한산합니다. 서울시가 임대료를 받는 곳은 지하 상가를 포함해 9,100여 개 점포가 넘습니다. 하루 10만 원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금은 아예 끝에서 끝이 보일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목이 좋은 곳에 음식점을 낸 상인도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강남고속터미널 지하 점포 4곳 중 한 곳이 폐업 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휴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직장인이 많았던 을지로와 신청 지하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계속 이렇게 간식처럼 드시러 오시거든요. 근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힘들어요. 상인들은 살려달라며 서울시에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지금 재택근무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아주 폭격 맞은 동네입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이제 뭐 제로고. 탄원서는 지금도 전 탄원서 쓰고 있는데 이거 엊그제도 하나 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에도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감면하기 어렵다며 임대료를 다시 낮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 정책에 호응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줬던 다른 지자체들은 전혀 다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재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구와 울산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임대료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리더십 문제와 맞물리며 책임지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준 결단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윗선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의 모습인가. JTBC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임대료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비롯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기다리고 있는 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노래방이나 PC방처럼 아예 문을 열지 못한 업종엔 매출을 따져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할 걸로 보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 정부 방침에 따라 아예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PC방과 노래방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든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액수론 최대 200만 원이 거론됩니다. 다만 클럽이나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직접 손실을 입은 업종은 따로 분류됩니다. 영업시간이나 방식에 제한을 받았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일괄 지원이 계획 중인데 액수는 200만 원이 안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은 그 밖에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업종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일정 금액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 이상일 경우엔 형편이 나은 만큼 금융 지원을, 이하일 경우엔 차 등으로 현금 지급을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빙 서류를 직접 떼야 하는 등의 불편은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 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서 또 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코로나 위기 속에 이미 폐업을 했거나 올해 창업해 비교할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들도 지원 대상에 넣을 전망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80%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대상과 일정을 오는 10일 발표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X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넘치는 열정과 이런 것들을 이곳을 통해서 자유롭게 표출하고 1994년부터 26년째 홍대에서 가장 오래된 클럽이 결국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모여서는 안 되는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26년 동안 수많은 청춘이 이 지하 계단을 바삐 오르내렸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실험되고 인디밴드들이 대중을 만날 수 있었던 곳. 1994년 문 연 명월관은 홍대 클럽 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 평가됩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90년대를 말하는 영화의 단골 배경이었습니다. 가수 주변에 가까이 선 채 웃고 환호하고 함께 어울려 춤추던 곳. 코로나 시대엔 금지된 일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진 지난 3월부터 명월관은 문을 닫은 채 버텼습니다.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 당연한 조치라 생각했지만 운영난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밀리고 개인회생도 개인회생대로 밀리게 되고 밀어볼만 쓸쓸히 도는 텅 빈 클럽엔 손소독제가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주인 이름 믹서는 언제 다시 신나는 사운드를 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발전소, 상수도 같은 동시대 클럽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도 자리를 지켰지만 코로나 앞에선 명월관도 걸음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컴백, MWG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기억하고 더 뜨겁게 호응하고
모일 거라는 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저 클럽 하나 문 닫는 것뿐일까 누군가는 홍대한 문화의 종말을 말합니다. 사라진 거죠, 거의. 홍대라고 하는 공간이 그 공간이 갖고 있었던 상징이 하나가 빠져나간 거죠. JTBC 김나은입니다.